자,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오늘은 K뷰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 많이 약세장이 나왔었는데도 화장품, 뷰티 쪽 관련주들이 상당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를 타고 있는 K뷰티,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제약 업종,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에서 주도 업종을 맡았었던 업종들에 대해서도,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몇몇 종목들을 많이 밀고 있는데요. 일단 APR을 최근에 제가 많이 밀었었고, APR 주가 잘 가고 있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우리 증시가, 우리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뭐 난리예요. 그죠? 계속 하락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3월 중순부터 하락하다가 4월 첫날 간신히 반등 나왔습니다. 네, 반등할 것 같아요, 시장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락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관세거든요, 결국에는. 코스피도 월말에 폭락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은 관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를 우리가 현재 대책이 없어요. 그죠? 트럼프한테 화답을 약속을 받은 거는 현대차밖에 없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에 답변을 받았어요. 뭐냐? 당연히 현대차가 미국의 공장을 이미 갖고 있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만든 차가 미국으로 판매가 될 경우에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가 현대 이름을 달고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 거기서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가? 아직 뭐 정확한 대답을 다 들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쪽은 우리는 이제 K뷰티나 화장품을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의 경우 실제로 수출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지만 화장품의 경우는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화장품은 수출이 많이 늘은 것이지 절대값으로는 자동차나 반도체에 비하면 세 발이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지금 우리나라가 화장품 플러스 미용기기 수출 규모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나 이런 거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 화장품 미용기기 수출이 여기서 뭐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2배, 3배 늘었다 하지만 아직 절대값으로는 자동차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규모를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이쪽은 그냥 되게 작은 규모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가지고 관세를 매기는 것도 참 그렇고 아마 큰 업종에서 뭔가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겠죠. 관세 부과라든지. 그래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가 최근에 약간 그런 관세 회피처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장품 미용기기가 이제 중국이나 또 동남아 쪽에서의 어떤 성과들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들이 몇 개 추천을 드렸었죠. 이전에 APR 드렸었고 이번에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은 나올 거다라고 해서 이미 APR 수익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잘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에 나가서도 APR 말씀을 드렸고 요즘 뭐 추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차트가 이게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죠? 요날 이제 약간 6% 떴다 빠진 게 아쉽긴 한데 이거 대체거래소 그 호가 때문에 그래요. 대체거래소 호가가 한호가가 찍혀가지고 좀 갭을 띄운 게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이번에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거에 이제 걸맞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APR은 국민연금도 투자를 작년부터 작년에 이제 지분 8.5% 보고가 된 상태고 어쨌든 국민연금과 함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철저한 수익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도 다 따돌리고 수익률만을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APR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 되게 좋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는 그 9,500억 정도 매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1조 원 나올 수도 있다고 시장에서는 회사에서는 그렇게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는 실적이 올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뭐 바닥에서 이제 4만 원에서 7만 원 갔을 뿐이에요. 한 막 200~300% 올랐으면은 제가 너무 많이 올랐다 할 건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권가 목표가 9만 원까지 나온 상태니까 APR은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재수 없으면 6만 원 빠졌다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하락장을 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APR은 그대로 쭉 가져가자 말씀드렸고요. 요거 드리고 나서 이제 그때 같이 했던 게 비올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비올의 경우는 이 비올의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한번 남겨드렸지만 비올의 문제는 없어요. 다만 비올의 대주주인 DMS가
이번에 이제 회계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됐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억울하게 하락이 된 상태인데, 최대주주 DMS가 제 의견 거절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비올까지 불똥이 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7,000원 정도 저점 형성됐다라고 보여져서, 방송에서도 뭐 손절가는 약간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잠깐 갔다 간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전히 목표가 11,000원을 보고 비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전망을 드렸었던 거랑 똑같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뷰티 쪽에서는 제가 APR이랑 비올 두 개를 추천해서 지금 APR은 잘 가고 있고 비올은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서 제가 K뷰티 쪽에서는 휴젤이 대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걸 보는 느낌인데요. 지난 시간 영상 드리고 나서 화요일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톡스 1위다 라는 얘기가 있고, 이번에 휴젤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K뷰티 대장주 보시는 분들은 휴젤을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휴젤이 이제 많이 올라서 그게 이제 하나 부담스러울 뿐이지 회사는 제일 좋아요. 최근에 이제 K뷰티 쪽에서 좋은 종목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요즘 보니까 바닥에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것도 저는 한번 눈여겨보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선진 뷰티도 요즘 흐름이 꽤나 잘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실적도 괜찮거든요. 올해 실적 전망인데 막 실적이 눈에 띄게 뻥뻥뻥 뛰는 건 아니지만 차분하게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영업이익률 2자릿수로 들어왔고, 선진 뷰티도 이제 잘 보고 있고요. 또 요즘 보고 있는 게 휴젤 말씀드렸고, 동방 메디컬 이런 게 좀 요즘 변동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미용기기거든요. 동방 메디컬은 공모가가 얘네가 1,500원 공모가였었고 공모 밴드가 9,000원까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000원 정도 전후 사면은 이거는 잘 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동방 메디컬도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원래 약세장에는 신규주가 잘 가거든요. 그래서 동방 메디컬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미용기기 중에 좀 신선한 종목이에요. 휴젤을 좋지만 많이 올랐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언제 차익 물량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규 종목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트럼프 관세가 부과됐을 때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게 보고 있는 거는 라메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라메디텍은 최근에 중동 쪽 진출했다는 소식들 나오고 있고 실적이 아직 좋지 않은 거는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또 한국의 의료기기 행사들 막 다 참여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발을 좀 넓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해외를 얼마나 공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라메디텍도 이 회사도 이제 미용기기, 레이저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는데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제 차트에서는 바닥이 나왔거든요. 라메디텍은 포인트가 뭐냐면 공모가가 16,000원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8,000원이죠? 참고로 이 회사 상장했을 때 작년에 화장품 되게 좋았을 때 그때 상장해서 16,000원짜리 회사가 56,000원까지 갔었어요. 상장 초기에. 이거 버블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가치까지 내려왔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니까 요게 지금 6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작년에 곧 6월이 이제 도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상장 초기에는 보호예서 물량이라는 게 있어서 1년 정도 되면 물량이 나와요. 이제 저 디테일한 거는 이제 그 상장했을 때 그 내용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1년 정도 되면은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공모가 16,000원이면 16,000원 들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반토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주가를 올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라메디텍이 지금 시총이 6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신용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떤 단기 재료만 나와도 단기적으로 한 수 20-30% 정도는 또는 혹은 공모가 16,000원까지는 어떤 급등의 랠리를 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보시는 분들은 물론 실적은 개판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낙폭과대 K뷰티 쪽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로닉 같은 것도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실적이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났고 그리고 이번에 감사 보고서도 제출도 지연되고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적이 50억 내던 회사가 5억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이로닉도 요즘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잘하면 이런 것도 좀 바닥 매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 주총은 일단 3월 31일 날 계획대로 하게 됐고 감사 보고서 제출은 지연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요거 이번에 뭐 관리 종목이나 또 감사 의견 거절 이런 게 나온 것만 아니라면 지금부터 바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은 나갔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또 슬금슬금 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로닉도 소형주고 한데 지금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미용기기 대장주로 레이저 옵텍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레이저 옵텍도 이게 상장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작년 2월에 상장했고요. 얘도 공모가가 24,000원인데 아직 공모가 가려면은 주가 더블 돼야 돼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상장 초기에 제2의 클래시스다 뭐다 해서 막 그랬었던 회사인데 최근에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닥에서 계산하면 100% 정도 올라왔는데요. 현재 분위기가 최근에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소형주고요. K뷰티 쪽에서 지금 벌써 상한가만 3번 만들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올라올 때 사면 안 되고요. 눌림목에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관련, 미국에서 뭐 FDA 관련된 그런 재료도 좀 있었고 느낌이 괜찮거든요.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실적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재료와 어떤 소형주가 요즘 코스닥이 좀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코스닥 바이오제약 쪽으로 좋은 걸 생각했을 때 이런 것도 한번 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PR이랑 비올 말씀드렸고 근데 약간 대형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여러분들이 변동성은 있지만 한번 터지면은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리고 아까 동방 메디컬, 라메디텍, 하이로닉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옵텍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 쪽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다른 내용들은 그냥 예전에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서 원래 하려고 했었다가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관세 때문에 혼란스럽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뭐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실전반을 통해서 그런 테마주를 같이 좀 단기로 공략을 하고자 검색식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검색식은 장전 검색식이에요. 그러니까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이 뿅 떠가지고 그거 사서 매매하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장전에 이미 종목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준비를 할 시간을 갖고요. 준비를 하고 개장하고 나서 분봉을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공략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매매를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인데 그때 아시다시피 그 화재가 막 나가지고 난리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검색식에서 이거는 장 전에 검색식이 쪼르륵 나와가지고 덕신 EPC, 아시아 종묘, SY, 자연광경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뭐 목요일부터 그 전부터 계속 움직이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종목이 검색식에 나와서 저희 아침에 장 전, 금요일 날 장 전부터 쭉 떠 있어서 얘네들이 당일날에 뭐 20%도 터지고 완전 급등이 많이 나왔었죠. SY는 당일은 못 갔지만 다음날 많이 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테마주들 변동성이 엄청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검색실을 보니까 코데즈 컴바인이 외롭게 떠 있더라고요. 참고로 코데즈 컴바인은 옛날에 품절주라 그래가지고 뭐 이 속옷 회사잖아요. 속옷 회사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품절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장초 대비 한 6% 올랐으니까 만약에 시장 깨지잖아요. 이거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 코데즈 컴바인이 옛날에 그 남북 경협주였던 시절도 있어가지고 최근에 트럼프가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데즈는 어쨌든 적자 회사도 아니고 하니까 테마 붙으면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도
또 약세장에서 테마가 될 수 있어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검색식에서는 이제 월요일 날 나와서 수익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화요일 날에는 종목이 이제 윌비스, 신라섬유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다 보시면은 그 정치적인 이슈와 또 시장이 약세장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들인데요. 윌비스의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검색식의 종목이 여러 개 나왔는데 항상 상위에 있는 걸 보거든요. 요거는 화요일 날 장 전에 나온 검색 종목이에요. 근데 윌비스는 조기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 가게 되면 일자리 관련주. 신라섬유는 뭐예요? 약세장이니까 그냥 품절주. 형제한시 뭡니까? 이재명 테마예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 검색식이 장전에 딱 찾아주는 종목들이 당일에 시세를 터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은 아직 검색식이 좀 나오진 않았어요. 이따가 좀 지나고 나면 여기 종목이 나올 텐데 이제 우리 검색식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테마 같은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오늘 미리 예고 드리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4월 4일 날에 대통령 그 선고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관세가 4월 지금 3일 날에 한국 시간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우리가 못 피하면 시장 한번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정치 테마주나 개별 테마주들이 난리 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수요일 날은 이재명 테마를 비롯한 다른 정치인 테마주들이 장 초반이나 장중에 굉장히 널뛰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거기서 단타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실전반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번 수요일, 목요일 정도 수목은 정치 테마주들이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지금 막 다들 상상만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 저는 섣부른 예측을 하지 않고 널뛰게 하는 그 가운데서 적당히 우리는 단타만 치고 빠지게 하고 그 이상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4월 4일날 선고할 때까지 저는 갖고 있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4월 2일이랑 4월 3일날에 적당히 단타들 챙기시고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제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어느 한쪽으로 베팅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저 실전반 텔레그램을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요. 지금 이런 장이 또 좋은 기회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는데 손이 잘 안 나가시죠? 이럴 때는 또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돌아오겠습니다.